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갑자기 침대 스탠드에 은은한 레드등이 켜집니다. 울장모님 혜경 씨가 그 여배우와 같은 자세로 침대에 계십니다. 어서 와, 자기. 나 너무 기다렸어. 이거 꿈이냐, 생시야? 이런 환상적인 연출을 울장모님이 하시다니. 혜경 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39살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친구 소개로 만나서 3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커피 체인점 본부에서 까칠하고 잘 나가는 팀장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기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되신 장모님과 같이 3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혼자 살기 싫다고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주택 마련할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던 채 장모님이 같이 살자고 제안해 주셔서 모시기는 척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내심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50대 초 반장모님은 일찍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창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집안의 유전이라 그렇게 몸조심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잠시 몇 개월 한눈 파는 사이에 간암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감해서 장인은 열심히 재테크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에게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셨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장모님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울장모님은 강남 사모님답게 날렵한 몸매와 젊은 피부를 가진 완전 미인이세요. 딸은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모녀 간의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둘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둘이서 단지 내 클럽에 필라테스도 같이 갑니다. 제가 보기는 딸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물론 나를 사랑했고 나도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울와이프는 인서울 대치동 출신답게 자존심 센 미녀입니다. 제가 뭘 잘못하면 여지없이 공격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울와이프 지잡대 출신의 나를 뭘 보고 결혼했는지 궁금합니다. 성격 좋다고, 아니면 내가 잘생겨서인가? 결혼 3년 차인 우리 부부는 요즘 좀 권태기입니다. 아내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엇보다 임신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아내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내게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마다 장모님이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달랩니다. 어떤 때는 장모님이 퇴근길에 날 만나서 술도 한 잔 사줍니다. 마치 몸은 와이프와 마음은 장모님과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그날은 휴일날이었다. 집에서 느긋하게 쉬려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11시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다시 핸드폰 게임을 하려고 누웠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방에 들어오면서 화를 매섭게 냈습니다. 세수하고 나면 세면대를 씻어 머리카락이 막 흩어져 있잖아. 아, 그래서 미안해, 다음에 머리카락 씻어 놓을게. 맨날 다음 하고 넘어가지. 그놈의 다음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아내가 또 잔소리를 했다. 화장대 로션은 왜 제자리에 안 두고 맨날 팽개치는데. 아, 그래, 미안해. 그놈의 미안해 소리 이제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지 마라. 앞으로 행동할 때 천천히 생각해. 내가 유치원 다니는 애도 아닌데 자기 너무 혼낸다. 당신은 유치원 다니는 애 수준이야. 그 말은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처가살이 한다고 너무 빽빽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잡대 나왔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장모님도 계신데 이거 남자 꼴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만해,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이제 막 내한테 큰 소리까지 지르네. 엄마도 계신데 당신 수준이 너무 어리다. 그 말에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욱했습니다. 당신 나를 너무 무시하네.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렵네. 그렇게 한마디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아내는 더욱더 폭발을 했다. 엄마 계신데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게 그렇게 듣기 싫어. 그렇게 듣기 싫으면 나가.
그래, 나간다 나가 하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처가살이 하지 말라더니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상 나왔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도저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 죄송했지만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 있다 카톡이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많이 속상했지? 요즘 걔가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 자네가 이해를 하게. 그러지 말고 전화를 받게. 따뜻한 장모님께 문자를 했습니다. 장모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분이 좀 풀리면 저녁에 들어갈게요. 장모님이 금방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 어디 가서 기분 전환하고 저녁에 들어오게. 나는 장모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우리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다 분식집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와 얼굴을 맞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내일 아침 일찍 지방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9시 정도 되어서 갑자기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어디야 빨리 오게 어서 병원으로 가사해. 얘 무슨 일이에요? 그 애가 하면서 말을 연결하지 못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충주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냈답니다. 바로 장모님과 충주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차디찬 시신이 된 아내를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나하고 싸워서 화가 난 아내는 평소대로 자기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침 장모님도 아내가 심했다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야속하대요. 집에 있기 싫다고 넌 출장 간다고 씩씩대며 혼자 나갔대요. 혼자 차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성질을 부리다 그새를 못 참고 추월하다가 달려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한 것입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아내는 절명한 상태였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미웠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왜 큰 소리를 질렀어. 이런 사단을 만들었을까.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밴댕이 속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내 못난 성질이 이런 평생에 후회할 큰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장모님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나에게 흐느끼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네 그때 좀 참지 그래. 왜 그때 못 참았던가. 나를 붙들고 내 가슴 치면서 원망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몇 대의 간암 유전으로 처가집에는 친척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빈집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텅 빈 적막함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현실인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과 지금이 너무 차이 났습니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더니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겨우 부부싸움이라니. 나갈게 그래 니 나가라 겨우 이 말들이었습니다. 작별 인사조차도 하지도 못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산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그리고 나는 장모님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날 내게 좀 참지하며 내 가슴을 두드리는 장모님을 생각하면 난 도저히 미안해서 그 집을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의 짝을 잃어버린 장모님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둘만의 적막한 생활이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싸움의 도화선이 된 세면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세수하고 물 한번 뿌리면 될 걸 안 해가지고. 큰 침대에 혼자 누울 때 되면 아 너무 외롭다 이렇게 큰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데 장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지만 장모에게 다가서서 위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불쌍한 장모님을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떠난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황홀한 저녁이 되었을 것인데
우울한 기분에 혼자 술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실 불쌍한 장모님을 생각하면 바깥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10시가 되었을까 장모님이 노크를 했습니다. 자네 술 한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수육의 소주가 있었습니다. 자네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가 하고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네 알아요. 오늘 그 사람 생일이죠. 그래 아는구만. 오늘 둘이서 술 한잔 하세.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한 잔씩 두 잔씩 술을 비워갔습니다. 술 2병을 먹고 나서 장모님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서방 미안하네. 내 자네에게 가슴 아픈 말을 했지. 나도 잘 아네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 애가 성질을 너무 까탈스럽게 부려서 그렇게 됐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이해하시게 자네가. 그 말을 하시는 장모님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보상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죄송해요. 장모님 평생 저를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장모님 곁에서 평생 속죄하면 있을래요. 그러자 장모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어린애같이 울음을 터득으셨다. 나도 장모님의 어깨를 껴안고 한없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은 조금씩 대화를 하고 평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인간이란 동물은 참 무서운 동물이다. 세월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아내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생활에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전에보다 더 나를 챙겨주셨고 나에게 신경 썼습니다. 장모님 곁에서 떠난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일가 친척과 형제가 없어서 마음 줄 곳이 없는 외로운 울장모 혜경씨.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남편도 되고 싶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젊고 고우신 모습에 마음이 절로 이끌렸습니다. 주방에서 청바지 차림으로 저녁 차리실 때는 그 뒤태가 아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나는 장모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나하고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같이 생각도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리는 거의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본 출장 갈 일이 생겨 일주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유료 비디오를 봤는데 장모님과 사위 주제였습니다. 갑자기 너무 보고 싶고 그 뒤태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 장모님께 과감하게 보고 싶다고 카톡했습니다. 아니 왜 이리 자네. 너무 보고 싶다니 뜬금없이. 사실 나도 자네 너무 보고 싶어. 그래요. 저 지금 밤 비디오 보고 있습니다. 장모님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분이 나왔어요. 사진 찍어 보내줘. 너무 궁금해. 진짜요? 이거 사위와 장모밤 스토리인데요. 괜찮아. 어서 보내줘. 보고 싶어. 나 닮은 여자. 장난기가 발동해서 제일 격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카톡이 안 왔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카톡을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언제 집에 와? 내일 저녁에 가요. 오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그냥 장난이에요. 화 그만 푸세요. 카톡하지 마. 내일 오자마자 집으로 와. 아 장모님을 여자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평생 효자 아들 노릇해야지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밤 그 비디오를 혼자 잘 봤습니다. 다음 날 도착해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사고치고 혼나러 집에 가는 악동의 심정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모님하고 불렀더니 방에서 들어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갑자기 침대 스탠드에 은은한 레드등이 켜집니다. 울장모님 혜경씨가 그 여배우와 같은 자세로 방 안에 계십니다. 어서와 자기, 나 너무 기다렸어. 이거 꿈이냐 생시야? 이런 환상적인 연출을 울장모님이 하시다니. 혜경씨,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우리의 마음은 그날 밤 굳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몇 번이나 성격을 맞추었습니다. 혜경씨와 나는 딱 맞는 검과 검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진정한 부부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혜경 씨가 나에게 묻습니다. 나같이 나이 든 여자와 자식도 없이 평생을 보내도 돼? 마음속으로 떠나간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자기 대신에 혜경 씨의 짝이 되어 평생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사실 혜경 씨가 그전부터 마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제 심신양면으로 너무 맞고 좋으니까 눈꽃만큼도 후회되지 않아요. 고마워, 울자기. 나도 그전부터 자기의 남자다운 묵직한 성격이 좋았어. 하하하. 구독자 여러분 힘내세요. 그래도 인생은 살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주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붉은 팔씨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